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그 많은 돈,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보고될까요? 정부의 금고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열쇠, 그게 바로 이 정부회계에 있거든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랑 오늘 핵심만 딱 짚어보면요.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책임성, 영어로는 accountability죠. 네, 맞습니다. accountability. 정부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자원을 받아서 이걸 얼마나 약속대로 또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 책임. 이게 바로 정부 회계의 출발점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익 극대화 이게 목표지만 정부는 그럴 수도 없죠. 당연하죠. 법규를 지키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회계는 좀 독특한 방식을 써요. 바로 기금 회계, 펀드 어카운팅입니다. 펀드 어카운팅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예산 관리하실 때요. 식비 봉투, 교육비 봉투, 공과금 봉투 이렇게 좀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도 세금이나 지원금처럼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딱 써야 할 목적, 예를 들어 도로건설 기금, 교육 지원 기금 이런 식으로 봉투를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네요. 그렇죠. 각 기금, 그러니까 펀드별로 예산을 잘 지켜서 그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썼는지 이걸 명확하게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적 책임성, fiscal accountability를 보여주는 핵심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돈의 꼬리표를 따라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이런 거군요. 명확하네요. 그럼 이런 정부 회계 원칙은 어디 적용되는 건가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당연히 해당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연방, 주, 지방 정부 같은 모든 정부 단위, governmental units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정부 기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통제하는 그런 공립대학, colleges and universities, 나 공공병원 같은 보건의료기관, healthcare organizations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조직이 어떻게 설립됐고 자금 출처가 어딘지 이걸 보고 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순수 민간 비영리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립대학이나 민간병원 같은 곳. 이런 곳은 정부 회계 원칙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좀 주의해야 할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회계 기준들, 이건 누가 만드는 건가요? 바로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만듭니다. GASB요?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민간 기업 회계 기준은 FASB라는 곳에서 만들지만 정부나 공공부문 회계 기준은 이 GASB가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GASB가 발표하는 공식 성명서, statements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캐테고리 A라고 분류돼요. GASB가 기준을 만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재무보고서, 이걸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고 또 뭘 알고 싶어 할까요? 주요 이용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죠. Citizens죠. 네, 우리죠.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당연히 알아야 하니까요. 둘째는 의회 같은 입법 및 감독기관, legislative and oversight bodies. 그리고 셋째는 정부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 investors and creditors입니다. 투자자들까지요? 네, 이 사람들은 정부가 예산을 잘 지켰는지, 재정 상태는 괜찮은지, 법은 잘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이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그 accountability, 책임성과 다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기간 간 형평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terperiod equity. Interperiod equity요. 그건 뭔가요? 네, 쉽게 말하면 올해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올해 벌어들인 세금으로 잘 충당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따져보는 개념이죠. 아, 미래 세대 부담까지 고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세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진짜 믿을만하고 또 유용하려면 어떤 특징들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숫자만 나열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정보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질적 특성이 필요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자로는 URMI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RMIC요? 쥐요? 네, 하하. 그 철자인데요. 각각 understandability, 이해 가능성, reliability, 신뢰성, relevance, 관련성, timelessness, 적시성, 그리고 consistency, 일관성과 comparability, 비교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하, URMIC. 네, 특히 여기서 reliability, 신뢰성이 없으면 보고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럼 accountability는 당연히 불가능해지고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결국 정부 회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소통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부 활동을 위한 기금, governmental funds, 또 수도 사업처럼 수익을 내는 활동을 위한 기금, proprietary funds, 그리고 연금처럼 정부가 잠수 맡아서 관리하는 기금, fiduciary funds 등등 기금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이 accountability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GASB 34 같은 기준은 이런 기금별 성세 정보하고 또 정부 전체의 재정 상태를 함께 보여주도록 요구하면서 투명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기금별 재무제표랑 정부 전체 재무제표, 이 둘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내역, reconciliation도 꼭 필요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정부 회계의 핵심을 쭉 짚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회계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살고 계신 지역의 예산 보고서나 정부 재무 자료를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펀드 카운팅 원칙이나 인터피리어드 에퀴티 같은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 돈이 정말 약속된 목적, 어카운터빌리티에 맞게 잘 쓰인 건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서비스 비용, 이거 혹시 다음 세대 인터피리어드 에퀴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정말 건명한 시민의 역할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부 재무보고서를 그냥 딱딱한 숫자의 나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삶과 직결된 약속 이행 보고서로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제언입니다.